자, 이번 영상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은 외국어를 익히는데 정말 필수적인 거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 정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의문문 만들기가 아직 서투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영상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문사가 개입된 경우의 의문문, 요걸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자, 의문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의문이 있을 때, 뭔가 궁금할 때,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단어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what 이런 게 있죠. 무엇 이런 뜻이고요. who 누가 이런 뜻이고요. whom 누구를 목적격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안 쓰고 who 가지고 주격도 목적격도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whose 요것도 있죠. 누구의 이런 뜻이고요. which 어느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what하고 which하고 혼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which는 선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탕 2개 놓고 어느 거 먹을래? 이렇게 선택할 때 which 요놈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이런 뜻이고요. when 언제 이런 뜻이고요. why 왜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즉 방법을 물어보거나 얼마나 요거는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의문사들이 개입된 의문문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저 의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항상 쟤네들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한다 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저 의문사들은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 관계사로 쓰이기도 하죠. 어쨌든 뭘로 쓰였던 간에 저 단어들은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한다 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 의문사들이 개입된 의문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동사 의문문을 한번 볼까요? 비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기억이 나시나요? 그쵸? 비동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그랬어요. 요거를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비동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in the room 그는 그 방 안에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거를 1차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Is he in the room?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 무슨 뜻일까? 그는 방 안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근데 걔가 방 안에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in the room 이라는 말 대신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where로 바꿀 수 있어요. 의문사 where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is he where 이렇게 써봤더니 요건 곤란해. 왜 곤란할까? 의문사는 항상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그쵸? 문장 맨 앞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where is he 그 사람 어디 있나요?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낸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Tom is a doctor 탐은 의사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역시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네요. 그러면 이거 의문문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죠? 주어랑 비동사랑 위치를 바꿔라. 그러면 is Tom a doctor? 탐은 의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탐이 의사인지 빌이 의사인지 제인이 의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탐이 의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가 의사예요? 이렇게 누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 탐 대신에 누구라는 의문사 who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is who a doctor 누가 의사인가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앞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맞아요? who
is a doctor 이렇게 써야 맞다는 거지. 자, 근데 이 두 문장은 사실 원리적으로 충돌이 좀 생기죠. 왜 충돌이 생기냐면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에 의문문을 만들면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가 who니까 is who a doctor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 또 그 다음에 원리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거 필요 없고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who is a doctor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충돌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항상 가장 우선 위치를 가지는 건 의문사예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쓴다. 그래서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온 거 who is a doctor 누가 의사입니까? 요 문장이 맞는 겁니다. 즉 의문사가 이긴다는 얘기지, 문장 맨 앞자리는 의문사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의문사가 이기는 이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기, 요걸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일반 동사는 동사계의 귀족이라 그랬죠. 금수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가 직접 주어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집사, 심부름꾼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랬죠. 일반 동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집사 세 가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do, 그 다음에 과거형 일반 동사를 챙겨주는 did,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 써먹는 does, 요 세 가지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he likes coffee, 그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이 문장에 쓰인 동사는 likes, 얘가 되네요. like, 얘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네. 그럼 일반 동사란 얘기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앞에다가 do를 붙이면 돼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다 보니까 do가 아니고 does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es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3인칭 단수라는 게 표시가 됐으니까 다시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like 뒤에 있는 s는 빼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나 과거형을 한 번만 표시해 준다. 한 번 표시한 건 또다시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는다. 이걸 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he likes coffee, 그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일반 동사가 쓰였구만. 그러면 주어 앞에 do를 붙이면 되겠네. 근데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붙이자. do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가 표시가 됐으니까 동사 like 얘 뒤에 있는 s는 빼버리자.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되돌려주자. 그래서 결국 does he like coffee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나요? 이런 뜻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걔 커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뭘 좋아하는지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라는 단어 대신에 what 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걔 커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걔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ffee라는 단어를 의문사 what 요 놈으로 대체를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oes he like wha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 what을 문장 맨 앞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what does he like, 걔 뭘 좋아해, 이런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기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의문사를 썼으면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으로 가는 게 본성이니까 그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켜라.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he likes coffee 이 문장에서 커피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고 야 누가 커피 좋아해? 누가 좋아하는 거야? 누가 커피 시켰어? 이런 표현을 할 때 누가 커피를 좋아해? 즉 주어 he를 누구라는 단어 who로 한번 바꿔보려 그래요. 그러면 who likes coffee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런 의문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은 우영우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고 물어봤더니 like 얘는요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에
do를 써야 됩니다. 근데 who는 3인칭 단수니까 does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oes who like coffee? 누가 커피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일단 일리가 있죠. 근데 1번, 2번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Who does like coffee? 누가 커피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o, does, did 얘들은요 주어 앞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who거든. 누가 좋아하냐? who 얘가 주어기 때문에 does가 이렇게 주어 뒤에 오는 건 애초부터 근본 없는 족보도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얘는 아예 빼버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더라?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못 읽고 뒤에도 못 읽는 갈 데가 없는 이 does는 어떻게 하느냐? 갈 데가 없어.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샥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써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주의하실 거는 does, 3인칭 단수를 표시하는 does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like 뒤에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놈이 맞냐? Who likes coffee? 누가 커피를 좋아하나요? 요 문장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카페에 왜 일반 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do, does, did를 쓴다고 했는데 왜 who likes coffee 여기에서는 do, does, did 이런 게 안 쓰였나요? 하는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죠.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문법책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do, does, did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만 읽어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냥 또 외울 거리가 하나 늘어났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면 do, does, did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용해서 문장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who likes coffee? 누가 커피를 좋아해? 의문사 who가 주어니까 이때는 do, does, did 이런 거 사용 안 한다. 외우자 달달달달 이렇게 외워왔는데 사실은 외우실 게 아니고 하나의 원칙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온다. 그러면 do, does, did는 왜 못 오게 되는 거냐? who 앞에 do, does, did 못 쓴다고. 왜까? do, does, did를 who 앞에다가 쓰면은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와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써. 그럼 뒤에 쓰면 안 될까? 그러면 의문문이 안 된다고. do, does, did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앞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어 뒤에 와버리게 되면 의문문을 만드는 원칙에 또 위배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너 빠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법 책을 보면은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에 do, does, did 요거를 사용하지만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얘네들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영문법 이론이 나오는 거고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따져서 이해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암기거리만 늘어나는 그런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앞자리에 가겠다고 싸움박질할 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 우리는 가장 우선 원칙 의문사가 제일 앞에 온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의문사가 맨 앞에 오는지 제가 성덕선, 성보라 사진까지 넣어갖고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Who ate the cake? 누가 그 케이크를 먹었니? 이런 예문이죠. 누가 먹었냐? Who,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든다 그러면은 주어 앞에 do 요거를 써야 되는데 ate 요거는 과거형이니까 did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의문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did who eat the cake 요렇게 되겠지만 요렇게는 안 쓴다고.
왜 안 된다고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did 얘가 차지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did who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who가 주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did 요 단어를 who 뒤로 보내면 될까? Who did eat the cake? 요것도 안 되죠. 왜? 일반 동사 의문문은 주어 앞에 do, did, does 요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 뒤에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의문문을 만드는 원리에 애초부터 위배가 되니까 요거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What makes you angry? 무엇이 makes 만듭니까? you 당신을 angry 화가 나도록. 뭐가 당신을 화가 나도록 만듭니까? 즉 왜 화났냐? 우리말로 의역하면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너를 화나게 만드냐? what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의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 동사 make 요거 의문문이니까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듯이 앞에 do, did, does를 붙이는데 3인칭 단수니까 does 요거를 붙여서 does what make you angry 요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된다 그랬죠. 어디에 어긋나요? 의문사가 항상 문장 맨 앞에 와야 되는데 의문사 앞에 does 요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지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What does make you angry 요렇게 만들면 안 될까? 이거는 애초부터 의문문 원칙에 어긋난다 그랬죠. 일반 동사 의문문은 주어 앞에다가 do, did, does 요걸 써야 되는데 지금 what이 주어인데 주어 뒤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의문문을 만드는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문사 앞에 do, does, did 요런 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의문사 앞에 do, does, did 요거 못 쓴다고. 그럼 주어 뒤에 쓰면 되나? 안 된다고. 주어 뒤에 do, does, did 요거 쓰는 거는 의문문을 만드는 원칙에 아예 위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do, does, did 요거를 앞에도 못 써, 뒤에도 못 써. 그럼 어떻게 할 데가 없잖아. 그냥 날려버려, 빼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문법 책에 보면은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 때 do, does, did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건데 원리를 모르면 정말로 또 하나의 암기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점점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do, does, did 얘네들을 안 쓰는지 이해되셨죠? 사실은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지. 앞에도 못 쓰고 뒤에도 못 쓰고 앞에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갈 데가 없네. 그럼 꺼져.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자, 다음 영상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가 의문문이 뭐냐면 날씨 참 좋다. 그치? 또는 날씨 참 좋다. 그치 않냐?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실 부가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씁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 둘이 눈을 마주 보면서 야, 저 여자 예쁘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야, 저 여자 이쁘다. 그치? 저 여자 이쁘다. 그치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가 의문문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집사람이 머리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 오늘 머리 잘 됐지? 그치 않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해갖고 오면은 정말 가끔 이상하게 해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 머리가 아니고 푸들 머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애견 미용실 갔다 왔어? 머리가 미친년 꽃다발 같네? 이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아내분이 괜찮지 않아? 그러면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세요. 그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괜히 솔직하게 말했다가 명단축시킬 뻔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는 81강은요
부가 의문문 그치? 그치 않아? 요걸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저처럼 대답 잘못하면은 명이 단축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yes로 대답할 거냐 no로 대답할 거냐 요거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 생명과 직결되는 방법이니까 요거 꼭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